대성기실론 쉬운 한글 번역 현대적 강독입니다. 우리 이 텍스트 18페이지 이하부터 조금은 복잡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본각, 시각, 불각을 먼저 이야기하고요. 본격적으로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 그리고 비로소 어떻게 깨달아 나아가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읽어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고요. 가슴에 또 와닿는다라고 할까, 그게 어렵기 때문에 먼저 좀 쉽게 정리를 하고 강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자, 깨달음 혹은 깨어남이라고 할 때 무엇을 도대체 깨닫고 무엇으로부터 깨어나는가, 이렇게 우리는 물어야 되죠. 그리고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이 어떻게 구분이 되고 또 이 둘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보다 선명히 함으로써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는 의심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곧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컵이 있고 내가 컵을 본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온갖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과학, 정치경제, 그 다음에 모든 종교들이 이것을 바탕으로 전개되고 있죠. 매우 놀라운 일이지만 이것이 바로 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바로 꿈이다. 컵이 있고 내가 컵을 본다라는 이 너무도 우리가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것을 성각선녀께서는 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에서 깨어난다 혹은 깨닫는다, 이 말은 이것이 바로 꿈이라는 것을, 연극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자, 그러면 꿈에서 깨어난다 혹은 꿈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컵, 나, 몸, 산, 강 등등이 있다. 이것이 깨어남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있다니까 존재죠. 존재. 그리고 이 존재와 의식은 하나로 일치했죠. 이것은 우리가 이미 입증하고 충분히 증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존재의식 혹은 의식 존재, 이것이 깨달음이고 깨어남이다. 컵, 나, 몸, 산, 강이 있다 할 때 이것은 한꺼번에 하나로 있다, 이 말이죠. 한꺼번에 하나로 있다, 이 말이에요.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동시에 이 말이죠. 동시에 하나로서 있다. 이것이 바로 깨어남이다.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고 진실, 실상을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 하나, 자, 번호를 한번 붙여보죠. 이것을 1번이라 하고요. 이것을 2번이라 할 때 1번에서 무엇 하나를 제거하거나 없애지 않았죠. 1번과 2번은 즉 꿈과 깨어남, 꿈과 깨달음, 꿈과 의식 존재는 무엇이 다릅니까? 그러면 1번은 주객이 있죠. 예, 컵이 있고 객관이 있고 내가 컵을 본다니까 객관이 있고 주관이 객관을 무언가를 행하는 거죠. 주관이 행해서 객관에 무언가 작용한다. 이것이 1번이고요. 이것을 꿈이라 한다 이 말이죠. 2번은 1번과 무엇이 다른가? 1번을 틀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요. 1번을 틀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1번이 어떻게 된 겁니까? 1번과 2번은 어떻게 된 관계예요? 2번은 동시에 하나로서 컵, 나, 몸, 산, 강, 해, 달, 별, 바다, 동물, 식물, DNA, 박테리아, 바이러스 등이 동시에 하나로서 있다. 무엇이죠? 가상에 주객이 없죠. 1번은 주객이 가상으로 설정되어 있는 반면에 2번은 주객이 가상으로라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1번과 2번은 뭐 하나 실제로는 달라진 것이 없죠. 약견 재상이 비상이고요. 조견 오온이 개공이죠. 즉 1번은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경전과 어록에서 이것을 재상이라 하고요. 이것은 비상이라 하고 또 요거는 오온이라 하고 요것은 공이라 하고요. 또 1번은 일식에서 칠식이라 하고 유식에서는 또 2번은 팔식이라 하죠. 그러나 무엇이 달라진 겁니까? 달라진 건 하나도 없죠. 달라진 건 하나도 없지만 가상의 설정, 즉 플러스 알파를 그대로 둔 채로 이것이 플러스 알파임을 2번에서는 그저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1번을 우리가 이름해서 줄여서 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1번을 줄여서 아상이다. 내가 있다. 내가 있으면 이제 타인도 있고 객관 물체도 있고 주객이 분포되어 분기되어서 무한한 이 드라마가 펼쳐지죠. 2번을 이제 소위 말해서 무아라 한다 이렇게 하죠. 무아라 한다. 그래서 모든 신비 체험을 무아 체험이라 하는데
무하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상이라는 것이 이기심, 셀피시즘,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이것이 아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극히 선한 행위를 하더라도 컵이 있고 내가 컵을 본다. 불쌍한 타인이 있고 내가 불쌍한 타인을 도와준다 할 때 어떻게 되죠? 꿈이 펼쳐지는 것이고요. 이 꿈 안에는 고통과 쾌락이 번갈아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고통과 쾌락을 그대로 둔 채로 존재의식이라는 이 가리킴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재상이 비상이 되고요. 오온이 개공이 되고 일식에서 7식까지가 전부 팔식, 단일의식, 일심 한마음이 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처음부터 집에 있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다 분명하게 어떻게 보다 선명하게 크리스탈처럼 보다 선명하게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무슨 깨달음이 있고 뭐 깨닫지 중생이 있고 부처가 있고 이런 노름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존재와 의식의 문제죠. 존재, 뭐 철학적으로 존재론과 이제 인식론인데 존재다 이 말이죠. 존재다. 그 다음에 의식이다 이 말이죠. 의식이다 혹은 마음이다 이렇게 할 때 존재는 두 가지 얼굴을 가진다 이 말이에요. 있다와 없다죠. 있음과 없음이다 이 말이에요. 있음을 유라하고 없음을 무라한다 이 말이죠. 여기서 말할 때는 우리가 상식적인 있고 없고가 아니고요. 이제 실제냐 이 말이죠. 실제로 있는 것이냐 아니면 가상으로 있는 것이냐. 실제 존재든 가상 존재든 전부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존재에는 두 가지 얼굴, 실제와 가상이 있고요. 유무가 있고요. 있음과 없음이 있게 된다 이 말이죠. 자, 의식은 우리가 대성기실론에는 어떻게 합니까? 시각이 있고요. 불각이 있다 이 말이죠. 시각과 불각이라는 두 가지 얼굴을 가지는데 이 의식 자체는 늘 깨달음이죠. 의식이라는 말 자체가 각이란 말이잖아요. 깨달음이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의식 자체는 본각이다. 본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본각이다. 의식 자체는 늘 본각이다 이 말이에요. 법신이라고도 하죠. 법신이다. 열애의 평등한 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의식은 문제는 깨달음인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깨닫지 못했다라는 모습으로도 나타나고요, 깨달았다라는 모습으로도 나타난다.
즉 불각과 시각은 본각에 의지해서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본각에 의지해서 불각이 있고요. 불각이 있기 때문에 시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의식 이퀄 존재니까 존재는 없다는 모습과 있다는 모습이 존재 안에 다 포섭이 되는데 유무가 전부 존재에 속하죠. 예, 유무가 전부 존재에 속하지만 없다 이것은 가상이다 이 말이에요. 가상적인 즉 우리가 요즘 가상현실 내지 증강현실을 뒤에 현실자가 붙지만 가상적인 현실이고 증강된 현실이다. 그것은 실제로는 있지 않죠. 없다는 거잖아요. 예, 없음으로써 있는 것. 없는 존재다 이 말이죠.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살펴본 이 아상과 무아는 무엇이냐? 바로 이 가상이 아상이고요. 가상이 불각이 아상이고요. 시각이 무아고 실제가 무아다 이 말이죠. 무아라고 해서 내가 없다고 해서 자꾸 우리는 겁을 먹죠. 아, 내가 없다면 내가 죽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아까 보았듯이 이 아상과 무아는 털끝 하나 그 모습과 이름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죠. 다만 주관과 객관이 가상으로 있느냐 아니면 전체가 하나로 동시에 하나로서 있느냐 이 차이뿐이었다 이 말이에요. 사소한 차이로 보이지만 엄청난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100톤의 무게와 임팔라처럼 가벼움을 가르는 그러한 차이가 되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써놓고 보면 뭔가 또 그럴듯해 보이지만 역시 좀 더 선명하게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존재 실제란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의 의식을 실제라 한다 이 말이죠. 단일 의식이 실제로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가상으로 있는 것이냐 즉 없는 것이냐 이 말이죠. 예. 무엇이 실제하지 않는 것이냐 이 말이죠. 소위 말하는 개별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나라는 개별 의식이 객관 물질인 컵을 본다. 이것이 엄청난 물론 이것을 토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학문과 과학이 그 다음에 종교조차 그 다음에 삶과 죽음 이후에 뭐 천국과 지옥 이 모든 것의 토대가 바로 이 가상 설정, 개별 의식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저것이 무너지면 호모사피엔스의 모든 문명과 문화는 무너질 수밖에 없죠. 무너진다 해서 또 우리가 겁을 먹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무너지는 건 하나도 없이 우리의 오해가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꿈에서 우리가 자각몽에서 꿈에서 깨어난다 해서 저 꿈 속에서 꿈임을 우리가 자각한다고 해서 그 꿈이 무너져 내리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대로 전개되면서 다만 이 꿈을 꾸는 꿈을 꾸는 것이 무엇인지를 즉 꿈의 실상을 우리가 자각하게 되는 거죠. 자각이 스스로 자각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각 스스로 각성한다 이 말이잖아요. 자 그래서 존재는 실제와 가상으로 나뉘는데 실제는 이것이 바로
단일 의식이고 단일 영혼이다. 영혼은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개의 영혼이 있고 뭐 고양이 영혼이 있고 사람 A의 영혼이 있고 사람 B의 영혼이 있는 게 아니고 단일 영혼이다. 근데 가상은 무엇이냐? 개별 의식이고 개별 영혼이다. 그 개별 영혼이 있으니까 이제 막 육도를 윤회하죠. 천인, 아수라, 악의, 지옥, 축생을 육도를 윤회하는데 그것은 가상으로 있다 이 말이죠. 예, 가상으로 있어도 우리가 거기에 몰입되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무거운 고통과 공포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존재 안에 무엇이 있어요? 두 가지 모습, 실제와 가상이 있고요. 소위 말해 이 가상을 그래서 꿈의 존재다 하고요. 이 실제를 깨달음이다. 꿈에서 깨어났다. 혹은 진실을 깨달았다.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단일 의식이고요. 꿈은 무엇입니까? 개별 의식이다 이 말이죠. 깨달음은 실제고요. 꿈은 가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의식으로 빗대어 보면 대성기실론에서는 이 의식은 두 가지 얼굴이 있는데 불각과 시각이 있다. 자, 이 불각이 바로 그러면 어디에 해당하죠? 가상이죠. 가상이고 이 개별 의식을 불각이라 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지금 펼치고 있는 이 개인의 드라마, 개인과 개인이 서로 관계하는 이 엄청나게 복잡한 드라마틱한 이벤트가 매 순간 펼쳐지죠. 이것을 불각이라 하고요. 이 엄청난 드라마를 깨부시거나 없애버리지 않고 시각으로 간다. 시각이 일어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실제를 이제 이해하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시각은 실제이고요. 단일 의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좀 전에 이야기한 걸로 표현하면, 자, 불각은 무엇입니까? 내가 컵을 본다. 이것이 불각이고요. 시각은 무엇이에요? 비로소 깨닫는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나와 몸과 컵과 세계가 동시에 하나로 있다 이 말이죠. 있다. 혹은 나와 몸과 컵과 세계가 동시에 하나로 지금 의식되죠. 지금 차례차례 의식됩니까? 동시에 의식됩니까? 늘 동시에 의식되고 동시에 의식되지 않죠. 예, 의식되지 않음도 의식되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동시에 의식되고 동시에 의식되지 않는다. 그래서 본래 깨달음은 늘 변치 않고 있고요. 인류가 10억의 인류가 있든 100억의 인류가 있든 아니면 인류가 멸종되고 사라지든 이 본각은 불변이고요. 이제 본각을 바탕으로 온갖 이 드라마가 펼쳐지는 거죠. 예, 펼쳐진다. 자, 존재 역시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존재는 늘 실제다 이 말이죠. 예, 늘 진짜로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안에서 가상의
드라마가 펼쳐지기도 하고요. 그 드라마가 너무 무거워질 때 실제를 찾기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무거움과 가벼움 전체가 결국은 무엇이다? 단일 의식이고 단일 영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 강독을 이어가도록 우리 강독 텍스트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각심, 원고, 명구경각, 불각심, 원고, 비구경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 번역을 보죠. 또 의식의 원본 자기 자각을 평등한 깨달음이라 이름하고 의식의 가상 개별 존재로서의 자기 자각을 평등하지 않은 깨달음이라 이름한다 이 말이죠. 여기서 구경각이라고 이름한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분명히 명구경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경각이라는 것도 이름이 구경각이지 실제로는 그런 구경각이라는 게 없죠. 실제로는 뭐만 있습니까? 온전한 깨달음만 있고요. 온전한 존재만 있는 것이지 구경각이 있게 되면 구경각 아닌 게 있게 되잖아요. 여기처럼 명구경각을 해버리면 구경각이라고 이름 붙여버리면 구경각 아닌 것이 나오죠. 비구경각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각이 구경각이라 볼 때 불각은 비구경각이고요. 실제가 구경각이면 가상은 비구경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경각이든 비구경각이든 이것은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이름일 뿐 일체 전부는 다 일심 단일 의식의 자기 자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심원, 마음의 근원 이렇게 하죠. 마음의 근원, 심원, 심원, 마음의 근원. 마음의 근원은 무엇이겠어요? 바로 단일 의식이죠. 일심 단일 의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불각과 시각의 여러 단계랄까 이 차별화된 상태를 약간은 복잡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각이 있고 상사각이 있고 수분각이 있고요. 구경각이 있다 이렇게 좀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차의 운하 이하 한글 번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는 무슨 뜻인가? 범부는 나쁜 생각이 일어남을 깨달아 알고는 능히 후속되는 생각의 일어남을 멈출 수 있으므로 이를 각이라고 이름 붙이지만 이는 곧 불각이다. 이 좀 놀라운 이야기죠. 나쁜 생각이 일어나는 걸 자기 생각을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나쁜 생각이 일어났을 때는 이건 나쁜 생각이다. 또 좋은 생각이 일어났을 때는 이것은 좋은 생각이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이제 위파사나와 관찰자로서의 지금 관찰을 잘 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불각,
완전한 꿈이다, 깨어나지 못합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저도 이 부분을 이제 번역하면서 상당히 놀랐는데, 범부는 나쁜 생각이 일어남을 깨달아 알고는 능히 후속되는 생각의 일어남을 멈출 수 있으므로 이를 각이라 이름 붙이지만, 그래서 도판에서, 종교판에서 늘 자기 생각, 즉 아상을 잘 관찰하고 윗바사나 해서 나쁜 생각이 일어날 때는 계속 이어가지 않으면 이것이 깨달음이다, 그것이 부처다, 견성이다, 이렇게 하지만 이것은 엉터리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는 주체가 누구냐 이 말이죠. 여전히 개인이, 국권이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컨디션 안 좋을 때는 이게 안 되죠. 윗바사나도 안 되고 관찰도 안 되고, 나쁜 생각이 좋은 생각인지 이게 개인의 컨디션에 따라가 좌지우지되고, 그러면 하루는 천국에 있다가 하루는 지옥으로 떨어졌다가 이렇게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것을 윗바사나나 뭐 관찰,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수행하는 이 수행자, 공부인이 관찰 주체고 윗바사나의 주체가 되잖아요. 이것은 각이 아니고 불각이다. 왜 그렇습니까? 개인, 실제견, 아상이 강철같이 굳건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개인이라는 어떤 관념, 개인이 실제한다는 견해, 아상, 이것이 강철같이 굳건하다 이 말이에요. 주객 분리가 굳건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있고 또 생각도 있고, 내가 생각을 본다 이래 되죠. 이것이 관찰과 윗바사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있고 또 내가 있는데 내가 생각을 본다. 이것은 아까 똑같잖아요. 컵이 있고 내가 있는데 내가 컵을 본다. 이것이 꿈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성의 관지와 초발의 보살 등은 생각의 변모, 즉 아상과 세계상의 시시각각 다양한 변모를 깨달아 생각 안에서 생각의 변모가 없는데, 즉 변화하는 여러 모습을 그대로 두고 관여하지 않죠. 변화하는 모습을 그대로 두고 실제로는 변화 없는 것을 본다 이 말이죠. 생각 안에서 생각의 변모가 없는데 이는 거칠게 주객으로 찢어 나누는 습관을 어느 정도 버렸기 때문에 상사각이라 이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이비 깨달음, 사이비라기보다는 좀 깨달음에 닮아 있다 이 말이죠.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고 깨달음과 닮아 있는 깨달음이다. 이제 이렇게 상사각이다 이렇게 하죠. 닮은 깨달음이라 이름한다. 자, 범부는 그러니까 이 수행 주체가 나죠. 개인입니다. 개인 영혼이 수행해서 지금 나쁜 생각, 좋은 생각을 막 구분하고 관찰을 잘 행하고 윗바사나를 잘 행하고 경전필사도 하고 막 연불도 잘하고 이제 이렇게 하죠. 이것은 불각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깨달으려 하는 거죠? 누가
중생에서 부처로 변하려 하는 거예요. 개인 중생이 이 개인 부처가 되려 한다. 이것은 강철 같다 이 말이에요. 개인 실제견 아상이 강철같이 굳건하다. 그 다음에 좀 부드러운 거는 뭐예요? 이승의 관지와 초발의 보살은 주객으로 찢어 나누는 습관을 어느 정도 버렸기 때문에 깨달음과 살짝 닮아 있다. 자, 이것은 뭐예요? 개인 실제견 아상이 얼음이다 이 말이죠. 강철보다는 부드럽다 이 말이에요. 얼음이다. 그 다음에 법신보살이 나옵니다. 법신보살 등은 무의식적인 생각의 초점 활동을 깨달아 생각의 초점을 해체해서 주객으로 나누는 거친 습관을 떠나기 때문에 수분각이라 이름한다 이 말이죠. 얼음이 녹아 물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법신보살의 경우에는 수분각이라 이름하고 얼음이 녹아 물이 되었다. 수분각이라는 것은 분수를 따르는 깨달음이다 이 말이죠. 분수를 따른다 이 말은 자아의 실상을 처절하게 본다 이 말이에요. 여태까지 수십 년, 수백 년을 결국 진지하고 성실하게 또 착하고 아름답게 이 진실을 찾아 헤맸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은 이 개별의식, 개별 영혼에 늘 속박되어 있었구나라는 이 실상을 처절하게 보는 거죠. 분수를 아는 깨달음이죠. 수분각. 그래서 이 법신보살의 경우에는 무의식적인 생각의 초점 활동을 깨달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운명이든 자유의지든 이 운명의 주체든 자유의지의 주체든 이것이 개인인 줄만 알았는데 이제 드디어 개인이 아님을 처절하게 깨닫는 거죠. 처절하게 이해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 초점 활동을 해체하고 이것은 제7식이라는 이 강철 같은 혹은 이 얼음 같은 이 굳건한 것을 녹여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초점을 해체하여 주객으로 나누는 거친 습관을 떠나기 때문에 수분각이라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불각과 상사각과 수분각으로 이렇게 이제 이것도 이름이죠.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봐야 되죠. 무엇입니까? 주객으로 나누는 이 마인드셋, 이 생각의 틀이 굳건하느냐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거죠. 단일 의식이냐 개별 의식이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살지는 방편을 다 겪어 넘었고 한 생각에 통하고 일어나는 마음을 깨달아. 자, 보살지는 방편을 다 겪어 넘었고 방편이 결국은 전부 가짜인 것이죠. 가짜 공부, 가짜 수행을 다 겪어서 아하 이것이 다 개인의 노름이었구나. 개인적 동기가 앞서 아무리 숭고하고 진실된 것이라도 개인이 앞장선다면, 개인이 주체가 된다면 이것은 다 부질없는 거구나. 이것이 보살지는 방편을 다 겪어 넘었고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한 생각에 통하고 이 말은 뭡니까? 정견을 이야기하죠. 한 생각. 그러니까 정견도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과 이 지식, 이 지혜와 진실에 대한 지식을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요. 무슨 생각을 다 버리면 무슨 똥멍청이가 되는, 똥멍청이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런 말들은 이제 현대에는 통하지가 않아요. 한 생각에 통한다 이 말은 이제 이 정견, 즉 개별 의식이 아닌 이 단일 의식에 대해서 이제 듣고 이해했다 이 말이죠. 듣고 이해하고 믿음이 일어날 때 한 생각에 통했다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일어나는 마음을 깨달아 마음의 처음 모습이 없는데 이는 미세념을 멀리 여의었기 때문에 개인적 동기를 100m, 1000m 뒤로 했기 때문에 심성을 보게 되어 마음의 성품을 본다. 무엇이죠? 아, 이것이 컵인 줄로만 알았는데 컵은 플러스 알파였고 실제로는 본각, 즉 의식이었구나. 그것도 하나의 의식이었구나. 나의 컵과 타인의 컵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의 의식이었구나.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그래서 개인적 동기, 미세념을 멀리 여의었기 때문에 심성을 보게 되어 마음이 곧 언제나 변함이 없으니 이를 구경각이라고 이름한다. 이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경전에서 만약 어떤 중생이 능히 무념을 본다면 곧 불지를 향한다라고 말하였다. 이렇게 지금 차의 운하 부분에서 약간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살지 부분에 일어나는 마음을 깨달아 마음의 처음 모습이 없는데 이 부분이 조금 해석이 어렵죠. 마음의 처음 모습, 초상이죠. 초상. 처음 모습은 자아가 행위의 주체란 오해와 맹신, 이것이 이 초상입니다. 마음의 처음 모습. 보통 사람으로 치면 5세 전후로 이 아상이 이제 서서히 건립되기 시작하죠. 이것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아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아상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상이 왜 나빠요? 이건 마스터피스잖아요. 아상이란 것을 140억 년에 걸쳐서 건립해서 이 위대한 사랑의 드라마를 펼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상을 모르면 이제 아상이 고통과 공포의 원인이지만 실상을 알고 나면 아상은 뭐죠? 자유와 가벼움의 근원이 또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중 역할이죠. 이중 기능이다 이 말이에요. 아상이 나쁜 게 아니다 말이에요. 이중 역할, 이중 기능이다. 또 무념을 본다 이 말은 뭐 없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 제법 실상, 즉 재상, 비상을 본다 이 말이에요. 개별 의식, 개별 영혼인 줄 알았는데 단일 의식, 단일 영혼임을 이제는 이해한다. 이해하면 이제 보이는 거죠.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가벼워집니까? 고통과 공포 이전과 똑같아요. 고통과 공포 이름과 모습은 그대로 있을지라도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모른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불각으로부터 상사각, 수분각, 그 다음에 구경각 이렇게 나누고 있지만 이것은 얼음이 서서히 녹는 과정으로서 얼음이 녹든 안 녹든 우리가 이 단일 의식에 대한, 즉 법신 본각에 대한 이해와 믿음만 있다면 이 상사각, 수분각, 구경각의
이 단계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No problem이다 이 말이죠. Absolutely no problem이니까 전혀 걱정하지 말고요. 또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여태까지 불각이었구나. 그러면 상사각을 빨리 거치고 수분각을 거쳐서 구경각으로 나아가야지 하는 그것이 바로 다시 불각이 되고요. 강철같이 굳건한 아상이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성기실론식으로 이야기하면 가상에서 실제로 어떻게 나아가느냐? 불각에서 서서히 이 상사각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수분각으로 가서 결국 실제인 구경각에 이른다. 즉 꿈에서 깨어남으로 가는 그 과정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불각에서 시각으로 가는 과정 역시도 불각으로부터 상사각에서 수분각에서 구경각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 놓은 것이지 실제로 이런 단계가 어디 있어요? 자, 여러분 이 그림 도표 이 글씨에서 불각과 상사각과 수분각과 구경각이 다 어디 있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존재에서 불각과 상사각과 수분각과 구경각이 다 어디 있어요? 본각, 본래 온전한 깨달음의 그저 드라마틱한 축제고요. 본래 온전한 존재 안에서의 자기 자신의 드라마틱한 생명 축제다. 이렇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지. 또 이것을 가지고 불각에서 상사각으로 더 한 단계 승진하고 상사각에서 수분각으로 승진하고 수분각에서 구경각으로 승진한다. 이런 생각을 할 때 다시 우리는 어디에 어떤 함정에 빠져버립니까? 다시 꿈속에서 꿈을 깨어난다는 꿈속으로 들어가 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9페이지 이하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길을 함께 같이 걸어가고 계시는 수많은 도반부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